42페이지. 자, 엔탈피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요것도 연력학 제 1법칙과 관련돼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용어고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일단은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엔탈피가 뭐다? 자, 책에서요. 자, 3번을 먼저 볼게요. 엔탈피 돼 있는데요. 일정 압력에서 수행되는 반응에 대한 반응열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일정 압력에서 수행되는 반응에 대한 반응열 이거 줄 치시고 여기 메모를 해주세요. 얘는 엔탈피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변화 또는 변화량. 엔탈피가 얼마나 변했냐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우리가 엔탈피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 개념을 이야기해요. 근데 정확한 엔탈피의 개념은 뭐다? 물질이 가진 고유의 어떤 에너지량. 요게 엔탈피고요. 물질이 가진 고유 에너지량이 얼마나 어떻게 변했냐.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엔탈피 변화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엔탈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엔탈피가 얼마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얘가 중요해요. 얘가 중요한데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엔탈피에 대한 정의가 뭐다? 일정한 압력 하에서 수행되는 반응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돼 있고요. 개요로 다시 넘어갔어요. 자, 밀폐 용기에서 발생하는 폭발을 제외하고는 화재는 어떤 조건이다? 등압 조건입니다. 왜? 대기압 하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등압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엔탈피 변화의 정의도 보면 일정 압력 하에서 수행되는 반응열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정 압력 하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 현상의 균형을 이루려고 주변에서 에너지를 갖고 오기도 하고 에너지를 다시 발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고유의 에너지량, 엔탈피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요거보다 조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림이 책에 있는 요거예요. 생성물의 잠깐만요. 요거는 에너지 레벨. 요게 세로축의 에너지 레벨. 요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 뭡니까? 반응물이 있어요. 반응물의 에너지 레벨이 있는데 반응을 거쳐서 생성물의 에너지 레벨이 더 줄어들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발열 반응이죠. 연소 반응으로 대표되는 발열 반응이죠. 자, 봐요. 여기서 보시면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이 상태의 에너지 레벨에 있다가 이쪽으로 갔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했죠. 주변으로. 그러면 지가 갖고 있던 에너지 자체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엔탈피가 마이너스입니다. 엔탈피 변화죠. 엔탈피 변화가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이고요. 시간이고요.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 레벨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뭐 잘 없지만 얘는 흡열 반응일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엔탈피가 어떻게 됐죠? 늘어났죠. 플러스입니다.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엔탈피에 대해서 왜 굳이 이런 개념까지 뭐 들어가면서 뭐 하느냐. 지금 보충에 나와 있는 헤스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총열량 불변의 법칙인데요. 자, 이건 뭐 내용은 별게 없어요. A 에너지에서 A 상태에서 B 상태로 가요. 근데 이게 경로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든 C라는 상태를 거쳐서 B라는 물질이 되든 D, E 이렇게 가든 뭐로 가도 B로 가게 되면 결국 뭐다? 이때의 에너지 변화량, 이때 에너지 변화량이 다 어떻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나요? 실험을 통해서 물질마다 반응을 했었을 때 이 엔탈피량을 다 측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다 실험을 다시 하지 않아도 물질에 대한 어떤 엔탈피 자료만 있으면 얘가 반응했었을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낼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탈피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엔탈피라는 놈은 정압 하에서 일정 압력 하에서 수행되는 반응에 대한 반응열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판서를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엔탈피라는 거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 에너지량이라 그랬고, 이걸 H라고 표시하고요. E 플러스 PV 이렇게 표현해요. 얘를 내부 에너지, 얘를 유동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엔탈피 변화가 중요하다 그랬죠. 엔탈피 변화는 델타 H라고 적을 수 있겠죠. 미분한다는 의미고요. 요것도 양변을 미분하면 델타 E 플러스 델타 PV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두 번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적으면 델타 P 그리고 V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너지 변화량은 연력학 1법칙에서 어떻게 적었었죠, 우리가? 기억 안 나시나요? 델타 E는 Q-W다. 이렇게 적었죠. 자, 여기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게 뭡니까? 델타 P는 압력 변화량이죠. 엔탈피는 뭐다? 정의가? 정압. 그러면 압력은 안 변하잖아요. 없으니까 이거 0이야. 이거 0이야. 그럼 이거 무시할 수 있어. 그죠? 그리고 이 W를 살펴보면 W가 결국 아까 전에 연력학적 개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표현된다 그랬죠? 이런 형태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잘못 적었네요. P 델타 V. 네. P 델타 V.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0이고 얘랑 상쇄되니까 남는 게 뭐만 남는다? 엔탈피 변화가 결국 발생하는 열이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내부 에너지 변화 이렇게 돼 있는데 열을 80 정도 내고 2를 20 정도 하면 결국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0이 된다. 부호를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은 어떻다? 내가 외부로 일을 하면 개에서의 어떤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게 플러스가 된다. 외부에 일하는 게. 그렇게 된다고 했었고요. Q는 들어오는 게 플러스였다. W는 나가는 게 플러스였다.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